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정부가 갑자기 내놓은 부동산 상한제 수정안은 정말 실망스럽기 그지없는 내용입니다. 역대 정부에서 집값을 가장 많이 폭등시킨 문재인 정부가 집값 폭등의 주범인 주택임대사업을 유지한 채 분양가 상한제마저 연기 및 대폭 축소하는 것을 보고 지금까지 집값을 잡으려 하기보다는 소득주도 성장에 집값 상승을 이용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정부와 여당도 문제지만 일부 야당은요, 분양가 상한제를 계속 저지하고 있어서 향후 집값이 얼마나 오를지 지켜보아야 하겠습니다. 모처럼 금과 은은 반등한 상황이고 달러는 1200선을 회복하였는데 미국 제조업지수 불황과 홍콩 실탄 피격 사건 등의 악재가 겹치면서 코스피와 글로벌 증시가 큰 폭으로 추락하 있습니다. 정부 여야 집값 잡기 포기했나? 분상제 내년 4월 연기, 서울 집값 언제까지 오를까? 지금 상한제 연기되면서 집값이 올라가는 소리가 제 귓가에도 들리네요. 자, 지금 돈들이 계속 날아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정부의 10월 1일 분양가 상한제 대책, 이걸 한번 요약을 해볼게요. 어제 발표는 전체적으로 큰 틀은 아니지만 자, 핵심만 말씀드리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2020년 실질적으로 4월 이후부터라고 보시면 돼요. 적용 지역은 기존 투기과열지구 지정 방식이 아니라 동 단위로 핀셋 지정을 한다는 거.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축소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 단위로 다 해야지 왜 동 단위로 합니까? 지금 집값이 얼마나 많이 뛰었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린 정부죠. 두 번째, 구체적 적용 및 적용 시기 및 이런 것들은 10월 말 시행령 개정 이후에 협의를 거쳐서 결정한다라고 지금 말은 해놨지만 사실상 4월로 미루는 거예요. 4월이 무엇입니까? 그래요. 국회의원 선거가 있죠. 어줍지 않게 국회의원 선거에서 표나 좀 얻으려고 하는 그런 전략 같습니다. 관리처분인가 단지 분양가 상한제 내년 국회의원 선거 4월까지 유예했다. 정말 총선과 맞물려 있음을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아니나요? 분양가 상한제 이제 보완. 1. 정부는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재개발 재건축 단지는 시행령 시행 6개월까지, 그러니까 내년 4월까지인 거예요. 서울에서 추진 중인 332개 재건축 재개발 사업 가운데 관리처분 기획 인가를 받았지만 아직 분양 단계에 이르지 못한 단지 총 61개 단지 정도 돼요. 6만 8천 가구. 서울, 강남, 서초, 송파, 강동에 무려 4개 구만 따로 떼서 보면 28개 단지 3만 8천 가구. 절반이 넘죠. 즉 이번 대책은요, 자, 이 사람들을 법을 시행하는 정부라든가 여당이라든가 야당이라든가 기타 이런 기득권 층들 있죠. 그 사람들이 다 강남에 살기 때문에 피해를 안 보려고 하는 이기적 발상이라고 밖에 판단되지 않습니다. 여기 사실상 50% 이상 여기 몰려 있잖아요. 자, 사실상 국회 정부 주거지역 강남 편들기라고 볼 수 있어요. 선분양을 해도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에서 분양가 심사가 훨씬 까다로워진 건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분양가 상한제 이전에 지금 분양하는 것들도 많이 낮아졌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아무리 낮아졌다고 하더라도 분양가 상한제 효과에는 한참 못 미치기 때문에 집값 하락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사실상 무한정 연기시켰다? 말이 6개월이지요. 정말 심각합니다. 세 번째, 갭투자 차단, 대출 조건의 강화. 시세 9억 원을 넘어서는 고가 1주택자는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생색내기죠. 생색내기. 주택담보대출 LTV 40% 적용했다. 개인사업자나 법인까지도. 불법 단속 강화. 이것은 대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집값 안정에 약간의 도움은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분양가 상한제를 지금 망쳐놨어요. 자, 부동산 대책 주요 내용은 방금 했던 말들을 요약하면 분양가 상한제, 관리처분 신청단지 적용, 6개월 유예, 동별로 핀셋 지정, 그 다음에 대출은 법인 주택매매사업자의 LTV 40% 적용, 신탁대출의 LTV 40% 적용, 고가주택 소유자 전세대출 제한, 이렇게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부와 여야 분양가 상한제 태도를 한번 볼까요? 자, 서울 아파트값 역대 정부 중에 누가 제일 많이 오른 줄 아세요? 바로 문재인 정부입니다. 그런데 정신 정말 못 차린 것 같아요. 우선 정부 언론 건설사 한국은행 경실련으로 나눠보고요. 다음에는 여당 야당으로 나눠보겠습니다. 국무총리 분양가 상한제 시행하되 종합적 상황이 우선이다. 그렇겠죠. 종합적 상황이 우선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자,
경제가 나쁘지 않을 때도 어땠습니까? 계속 집값은 폭등시켜 놨잖아요. 그런데 이제 경제가 지금 나빠지니까 그럼 이제 집값은 잡아야 할 거 아니에요. 또 디플레이션이다, R과 D의 공포다 해서 집값을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부총리, 분양가 상한제 시행 시기를 조절한다. 소극적으로 계속 대응하고 있고요. 김현미 장관하고도 알력을 계속. 자, 소주성 챙기기에 급급합니다. 지금 소득주도 성장 이거 폐지시켜야죠. 지금 이게 문제입니까? 지금 경기는 나빠지고 있는데 나쁘지 않다고 계속 거짓말하고 있고. 자, 언론 건설사 보세요. 오히려 사실은 원흉은 얘들이죠. 정부가 아니라. 건설사 대변인이에요. 언론은. 분상제 실시 후에 집값 폭등한다고 이렇게 왜곡을 해왔습니다. 진보는 정부를 찬양하는 데 급급하고 보수는 정부를 비판하는 데 급급해요. 집값 상승은 둘 다 손을 잡고 한 목소리로. 건설사, 분양가 상한제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왜? 자기들의 폭리를 계속 유지하려고요. 자, 이번에 한국은행은 중립을 지켜야 함에도 아주 여기 보세요. 집값이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어서 향후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더 많은 상황이라 디플레이션 우려가 적다. 이거 말입니까? 된장입니까? 자, 중립을 지켜야 할 한국은행이 지금 집값 폭등하기를 조장하는 거잖아요. 집값이 지금 버티고 있으니까 디플레이션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럼 거꾸로 말하면 정부는 악착같이 집값 안 떨어뜨리게끔 해야 디플레이션 그나마 늦출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무관입니다. 경실련 보세요. 경실련만이, 자, 경제정의 실현단체 이 경실련만이 그나마 서민과 중산층들의 생각을 대변해주고 있어요. 정부가 다주택, 임주택 임대 사업 장려해가지고 투기 세력을 부추겼다. 정확한 말이죠. 집값 폭등의 주범이 임대적 사업을 빨리 폐지해라. 이걸 촉구하고 있어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는. 세 번째, 분양가 상한제 당장 전면적으로 실시할 것을 촉구. 전면적으로 해야죠. 핀셋 규제가 어디 있습니까? 자, 제가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택임대 사업은 사실상 그렇게 도움이 안 돼요. 본인들이 시행을 처음부터 한 건 아니잖아요. 강조만 한 거지. 그렇다면 이제 폐지시켜서 자 해야 하는데 이거 폐지시키면 집값 폭락할까봐 아마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는 그렇게 말바꾸기를 또 잘합니다. 자, 어떤 건 말바꾸기 해가지고 집값 상승 쪽으로 유도하고 어떤 건 오히려 끝까지 유지하면서 집값 하락을 막고 있어요. 자, 정부 비판은 이 정도 하고요. 이제 여야 마찬가지입니다. 더불어 공공당 안호영 의원 국민주거 안정이 조합원 기대이익에 우선한다. 그러니까 어제 발표된 거에 대해서 정말 실망했다는 표현. 당연하죠. 국민 주거가 지금 불안한데 그건 내팽개치고 조합원 지금 표 얻으려고 특정 지역에 그거에 기대 우선했고 자기들 집이 거기에 몰려 있잖아요. 국회의원들. 그러니까 그거 이익 챙긴 거죠. 김영진 의원 분양가 상한제 등 특단의 대책 시행을 촉구하고 있어요. 그나마 더불어 공공당이 가장 분양가 상한제에 호의적입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부동산 산업 관련된 사람들이 반대하고 부처 간 이견이 있고 부작용도 있다고 해서 소극적으로 돌아선 상황이에요. 자유공공당, 바른공공당은요 그냥 대놓고 집값 폭등을 유발시키고 있는 당입니다. 김연아 의원, 자 분상제 위촉진 그 위원이라고 있어요. 그 과반수 확대 발의 이걸 갖다가 한 겁니다. 즉 뭔 말이냐? 분양가 상한제가 쉽게 통과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금 막아놓은 거예요. 반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양가 상한제를. 박성중 의원 적용지역에 민간택지를 아예 배제한다고 발의를 해버렸어요. 민간택지 배제하면 뭘 합니까? 공공주택 분양가 상한제만 실시하라고요? 자, 이혜훈 의원, 자 바른공공당 이혜훈 의원은 가장 좀 치열해요. 자, 관리처분 계획인가 분상제 연기 환영은 그나마 이해하는데 전반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반대해서 자기 지역 이기주의나 찾는. 자, 정공당 그나마 정공당하고 평공당하고 공중당하고 이런 군소정당이 국민들 편에 서는 것 같습니다. 보세요. 알맹이 빠진 분양가 상한제 확대로 집값 안정은 힘들다. 모든 아파트 분상제 실시하고 분양원가를 공개해라. 맞아요. 분양원가도 공개해야 돼요. 원래는. 지금 건설사들이 지금까지 폭리를 취하다가 이제 건설 경기 어려워지면 국가 경제도 어려워진다고 해서 이제 막는다고요? 그럼 어느 세월에 개혁을 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검찰 개혁도 시급하지만 지금 집값 잡는 게 더 시급한 것 같은데요. 자, 그 다음에 평공당, 공중당, 정동영 의원 즉각적 전면전.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해라. 공중당, 분양가 상한제 핀셋 적용 아닌 전면 도입. 그래요. 핀셋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갖고 집값이 잡히겠어요? 분양가 상한제 태도, 도표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 도표가 여러분들 한눈에 딱 들어올 테니까 잘들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국토부 찬성입니다. 청와대 국무총리, 부총리, 사실상 대통령 입장은 중립 같아요. 그 다음에 더불어 공공당 비교적 찬성하다가 중립으로 돌아섰고요. 자, 그 다음에 언론건설은 무조건 반대합니다. 정말 도시락 싸가들고 반대하고 있어요. 이 분양가 상한제를. 자, 그 다음에 국민들은 찬성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한 공당, 바른 공공당 뭐 엄청나게 반대하고 있죠. 정공당, 평공당, 공중당 찬성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중립인데 약간 분양가 상한제가 집값을 지켜주길 바라는 것 같아요. 관리처분 인가후 분양단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지금 강남 4구 지금 61개 단지 6만 8천 가구에서 강남 4구가 이렇게 반절이 넘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냉정하게 말하면 관리처분 인가, 그래요. 이번에 데모도 많이 했잖아요. 소급 적용했다고. 좀 이해는 가지만 강남 4구를 챙겼다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최근에 얼마나 강남 4구 집값 뛰었습니까? 그걸 마치 강남 4구에 있는 주민들이 안 것인 양 집값이 뛰었어요. 소비자 물가 추이. 자, 여기 보시면 총지수. 지금 이제 이 근본적인 원인이 2달 연속 소비자 물가 총지수가 마이너스 0.4로 떨어져 곤두박질 치르면서 이제 일본식 장기 불황. 자, D와 R의 공부에 빠지는 거 아니냐. 디플레이션 어떤 위험성. 그리고 생활 물가 지수는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0.9까지 추락했고요. 생필품은 오히려 저번 달보다 더 많이 빠졌습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1까지 이렇게. 관리처분 후 분양 준비 중인 서울 재건축. 그 전에 여기가 정말 울상이었는데 이제 꽃이 핀 거죠. 왜? 이제 면지부를 부여해 줬잖아요. 정부가 어떤 제도를 발표한 다음에 이걸 뒤집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무슨 정책을 펴합니까? 정말 꼭 필요한 주택임대 사업자분 뒤집지도 않으면서 꼭 잡아야 할 이것은. 아무튼 여러분들 이제 이 단지들, 다만 여기도 완전히 지금 안정적인 게 아니에요. 더 결정적인 초과이익 환수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신중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자, 이 단지들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네요. 분양가 상한제 이후에 집값 하락률. 자, 대략 예전에 봤더니 마이너스 4.4%까지 하락했습니다. 이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안 했을 때 13.64 이렇게 상승했고요.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니까 예전에 2009년부터 계속 13년까지 폭락했잖아요. 이거 보니까 대략 연평균 0.37, 무려 4.48. 여기서 마이너스 4.48은요, 실질적으로는 한 20포인트, 30포인트 폭락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폭락했잖아요. 20, 30포인트 이상. 자,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를 또 미시행하니까 이번에 5.67 엄청나게 뛰었죠. 근데 여러분들, 이게 지금 이렇게 뛴 게 아니에요. 제가 한국감정원 그거 자료 믿지 말라고 했죠. 여기서 이렇게 뛰었는데 문재인 정부 때 이거 뛰었다고요? 자, 어찌됐거나 오른쪽 보세요. 국토연구원과 국토교통부는 2일 분양가 상한제 도입 전망 자료에서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적용할 경우 향후 놀라지 마세요. 4년간 서울주택 매매 가격이 11% 정도 하락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신문에 대기는 1몇 % 하락한다 이렇게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근데 실질적으로 11.0. 이걸 제대로 대입하면 30% 폭락을 말해요. 30-40%. 자,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요, 2.7포인트. 아무튼 실질적으로 30% 이상 폭락한다. 자, 이건 다음 시간에 제가 또 한 번 더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실시 분양가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양가 상한제가 집값 하락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데요. 그거 분양가 상한제 하면 집값 오른다, 다 거짓말이고요. 매국노고요. 정말 지독한 이기주의자고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전문가가 그런 말을 한다. 그건 전문가가 아닙니다. 사기꾼이죠. 자, 6. 분양가 상한제 실시 분양가. 여기 보세요. 만약 강남권에서 실시한다. 그럼 대략 한 4,700만 원짜리가, 여기 보세요. 4,700만 원짜리가 건축비료고 대지비 이렇게 가는데 실시하게 되면 무려 2,530만 원이나 절감돼서 거의 반값 아파트가 괜히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이거만 좋고 갖다가 지금 이렇게 분양하는 거예요. 얼마나 챙겨 먹겠습니까? 건설사가 제일 많이 챙겨 먹고요. 조합원도 엄청 챙겨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폐지시켜야죠. 당연히 분양가 상한제 실시해야죠. 비강남권도 이러합니다. 이게 한번 그림을 보세요. 1120만 원이나 평당 절약이 되네요. 광주, 부산 다 마찬가지. 자, 경실련, 적정 건축비. 이번에 북일에는 그나마 공공분야 이렇게 비싸다고 생각도 안 했어요. 거기 공공택지에서 분양한 것들이라서. 뭐 988만. 그렇다면 이걸 더 줄인다면 450까지 대략 거의 반토막까지 축소시킬 수가 있었다. 근데 이만큼 지금 누가 먹느냐? 건설사가 먹는다. 건설사만 먹겠어요. 이것을 허가 내주고 그 다음에 뭐 등등등등이 먹겠죠. 여기 보면 정말 간접 비용이 12배나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위례 추천하잖아요. 왜? 절대적으로 이게 뭐 높았던 것은 아니니까. 근데 서울은 다르단 말이에요. 조합원 있잖아요. 자, 임대주택 사업 및 임대주택 이렇게 지금 2015년에 13만 밖에 안 됐던 게 44만으로 임대주택 이렇게 그냥 폭등시켜갖고 지금 집값이 안 떨어지는 이유는 이게 가장 커요. 왜? 지금 거기 매물이 잠겨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집을 잡겠다? 계속 오르고 있는 서울 재건축 정말 가관이 아닙니다. 여기 2018년 오고 2019년 2018년 제일 비쌌을 때 0.47까지 뛰었는데 그래서 9.13 대책이 발표된 거잖아요. 자, 최근 다시 0.43까지 어마무시하게 서울 재건축 예전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유보했냐 이거죠. 지금 이 정도는 시행하고도 남죠. 그것도 전면적으로. 역대 정부별 서울 주요 아파트 상승 비교. 자, 아까 여러분들 모든 자료에서 지금 한국감정원이 나오는데 그거 믿지 말라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집값 엄청 뛰었죠. 5년 동안에 2257이 뛰었는데 문재인 정부 겨우 2.4년. 지금 반절도 안 되는데 벌써 2034. 얘하고 비슷하네요. 이제 반절 지났는데 문재인 정부는요. 집값 말아먹은 정부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뭐 사이클상으로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건 아니죠. 이런 정부가 집값을 더 잡을 생각은 안 하고 소주성에 미쳐가지고. 자, 정부별로 지금 여기 보세요. 분양가 상한제 시행 시기. 이게 실질적으로 여기 보세요. 이렇게 이게 문재인 정부 때 뛴 거고요. 노무현 정부 때 뛴 거고 이게 문재인 정부 때 뛴 겁니다. 더 가파르죠 이게.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거 보세요. 일본 지도하고 비슷하잖아요. 지금 딱 이때보다 배 뛰었습니다. 강남은 평균 9억 4천대가 넘어갔고 강북은 6억대가 넘어갔고 서울 평균이 지금 8억 7천대고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4억대밖에 안 됐던 게 8억 7천대. 이것도 아직 배가 고픈가 봅니다. 더 올려나 봐요. 강남과 비강남 가격 변화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지금 예전부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올랐는데 지금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비강남권. 자, 강남권도 마찬가지예요. 떨어졌다가 지금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지금 강남과 강북이 이렇게 집값이 많이 지금 뛰었다 이겁니다. 특히 언제 많이 뛰었습니까? 여기 보니까 문재인 정부 때 지금 많이 뛰었잖아요. 정신 차려야죠. 그러면 자, 금융안전자산 물론 이해는 갑니다. 최근에 2019년 해서 지금 G 단계까지 왔잖아요. 우리나라 모든 경제지표가. 그래서 지금 조금만 빠지게 되면 뭐 위안화기는 아직 좀 남긴 했지만 한 뭐 G 단계가 지나고 6 단계까지 가게 되면 급속하게 올라가거든요. 이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죠. 그럼 잘못된 경제정책을 폐지시켜야죠. 그것은 유지하면서 꼭 필요한 정책은 경제에 악영향 준다고 해서 빼버리고 경제 성장률 추락, 설비 투자 추락, 수출 추락, 경상수지 흑자 추락, 물가 상승률 추락 다 추락하고 있는데 뭐가 좋다고 하는 건지. 자, 심각한 R과 D의 공포. 지금 여기 보시면 주가 하락, 신용정책. 지금 우리나라가 주가 하락이 다른 나라보다 상당히 지금 큰 편이에요. 더군다나 PIR 규모도 다른 나라보다 월등하게 정말 금융위기 수준으로 주가가 낮은 상황에서 하락하고 있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원래 주가는 뛰고 부동산은 떨어져야
그게 나라가 발전하는 거예요. 지금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실물 경기 침체, 부동산 침체. 지금 부동산은 지금 침체가 아니라 폭등을 했기 때문에 이게 받쳐주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유지하겠다. 2달째 물가는 마이너스. 자, 여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그러면 집값 전망, 정부의 우유부단한 부동산 정책, 뭐 우유부단한 부처마다 이야기가 다르고, 냉철하게 말하면 우유부단하기보다는 집값 잡을 의지가 없다고 하는 게 정답 같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여기에 미쳐 있다고 했잖아요. 디플레이션 공포, 이것도 지금 집값 잡는 데 걸림돌이 돼요. 국회의원 선거, 특정 지역을 배려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 그 다음에 집값 전망, 이 매수 타이밍 볼까요? 분양제가 지금 연기해가지고 단기 상승, 1차적으로 총선 이전 매수 판단.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집값이 2배, 3배 뛰었는데 이걸 막 잡으라고 권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정부가 완화하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현재 10월 말에 정책적 협의를 다시 해가지고 발표하겠다고 했으니까, 물론 아까 관리처분 거의 3분의 1, 4분의 1에 해당되는 단지들은 이미 어떻게 될지라도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나머지 재개발, 재건축 단지들은 이제 그때 또 시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기대는 좀 가져볼 만합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총선 이후에 매수를 판단합니다. 적극적 매수보다는 그래도 좀 10월 말까지 11월 초까지는 관망을 하고 계절적 비수기인 겨울도 한번 봐야겠습니다. 만약 집값이 계속 올라간다면 저는 이제 서울 비싼 곳들은 별로 먹지도 못하니까요. 올라가도 서울의 저평가 단지, 경기도 저평가 단지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할 것입니다. 집값 전망은 지금 정부가 발표하기 전보다는 더 오를 것이다. 단기적으로. 분양가 상한제 연기, 이렇게 행복했던 가정이 자 몇몇 이 정부 관계자, 여야 국회의원들 때문에 정말 이 악마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네요. 분양가 상한제는 이미 공표한 만큼 그대로 진행하여 서민들의 내 집 마련 숨통을 터주어야 했음에도 내년 4월에 맞춰 관리처분 인가단지를 유예시킨 것으로 총선에만 눈이 먼 정치권의 생태를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집값이 많이 올라서 당장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10월 추가 발표와 분상제 추이를 지키면서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정부와 여당, 야당을 싸잡아서 비판했습니다. 감사합니다.